신기능 소개 및 왜 V레이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레이 3.4의 간단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V레이를 사용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그룹 코리아 신동근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카오스그룹 한국지사에서 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섹션에서 이제 여러 각 분야의 스케치업 베테랑 분들께서 스케치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들 알려주셨는데요. 저 역시 스케치업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비주얼 솔루션인 V레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제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It all starts with a simple idea that grows into many possibilities. Each idea has value, which contributes to the final path of design. Introducing V-Ray 3, SketchUp's most powerful rendering solution, a tool to power great designs through great renders. 네, V-Ray4 스케치업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 V-Ray4 스케치업 3.4 버전이 2011년도 3월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출시가 됐고 2점대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이제 3점대 버전 스케치업이 안 나오냐고 문의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올해 이제 3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이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프리셋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초보 유저분들께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재질을 이제 200개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밑에는 이제 원클릭 VR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VR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상현실 속에 있는 공간을 V-Ray 자체에서도 렌더링을 걸어서 바로 삼성 VR 기어나 뭐 오큘러스 같은 그런 VR 기기에서 바로 출력하여 사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 라이센스 방식으로 도입하여서 하드웨어에서 이제 동글키 방식 기존에 사용했던 동글키 방식에서도 분실이나 뭐 이제 파손의 우려를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V-Ray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V-Ray 기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씬이고요. 기본적으로 V-Ray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기본 이제 스케치업 루비와 같이 이렇게 V-Ray 관련된 아이콘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V-Ray 메인 툴바를 토대로 하여 우측에 보시면 라이트 관련된 V-Ray 라이트 툴바, 그다음에 V-Ray 지오메트리 툴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V-Ray 로고 마크를 클릭하시면 에셋 에디터 창이라는 이런 V-Ray 전반적인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창이 하나 스크린 되는데요. 이 상단에서도 이제 매테리얼 부분과 라이트 부분,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부분, 그럼 세팅값, 그리고 렌더링 버튼, 그다음에 V-Ray 전용 창인 V-Ray 프레임 버퍼 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테리얼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이제 매테리얼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씬에 구성하고 있는 매테리얼 종류들을 이 리스트 안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언급했었던 매테리얼 라이브러리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상세하게 종류별로 지금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재질들을 토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시면 뭐 브릭이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 기타 글래스, 그다음에 메탈 정말 많은 종류의 메테리얼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패턴이 들어간 메탈이나 아니면 타공이 들어가 있는 메탈 재질 같은 경우 바로 그냥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닫고요. 그다음에 퀵 세팅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선택한 재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 옵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퀵 세팅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다시 화살표를 확장하시게 되면은 이 재질에 대한 좀 더 어드밴스한 옵션을 디테일하게 여기서 상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재질 자체가 라이브러리 재질이 워낙 완성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드밴스한 재질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이 퀵 세팅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탭 같은 경우는 이 씬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라이트 정보들을 요 안에서 모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하나하나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오메트리는 제가 추후에 설명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V-Ray 3.4에서 강력해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랙티브한 렌더링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검토를 하면서 작업자의 워크플로우를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제가 먼저 이 인터랙티브라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시작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랩탑으로 진행하다 보니 속도가 약간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컬러는 그 회색 계톤으로 오버라이드 시켰고요. 좀 더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렌더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직접 카메라 무빙을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게끔 인터랙티브한 렌더링을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무빙뿐만이 아닌 램프의 조명을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바꾸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조명에 대한 설정 값도 바로바로 인식을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뿐만이 아니고 재질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이제 재질을 삽입해서 그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나 씬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 버전에 이제 버켓 방식의 이미지가 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준 셈이죠. 인터랙티브 렌더링이. 네. 잠깐 멈추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GPU 엑셀레이션이라고 이번에 V-Ray가 3점대 버전으로 가면서 GPU로 렌더링 걸 수 있는 쉐이더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전 때는 이제 RT 방식으로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3점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GPU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으시다면 CPU로서 한계를 GPU로 이제 커버를 하셔서 좀 더 빠른 렌더링을 구사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카메라 쪽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피지컬 카메라 방식의 그런 카메라 방식을 그대로 물리적인 카메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스탠다드라는 카메라 자체가 그 피지컬 카메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VR에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큐브맵 방식과 스피어컬 파노라마 방식 두 가지 카메라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세팅도 상당히 간소해졌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피지컬 카메라는 ISO 값이나 뭐 F 넘버,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명의 밝기를 조정을 했었는데 3.4에서는 익스포저 밸류 값, 노출 값으로 인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렌더링을 시작하고요.
네, 이렇게 수치가 낮아질수록 밝은 화면을 구사하고요. 높아질수록 어두운 화면을 볼 수 있는, 이 상단 탭에 보시면 어드밴스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예전에 보셨던 ISO 값, 그다음에 F 넘버, 셔터 스피드 값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이제 데스 오브 필드는 피사계 심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아웃포커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이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를 기준으로 하여 뒤쪽에 표현되는 이미지 자체를 좀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번에 좋아진 기능은 픽 포컬 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지금 스케치업 씬 자체에서 포인트가 생성이 되면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절로 이 포커스 디스턴스가 재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커스 값을 늘리게 되면은 이 의자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의자를 기준으로 하여 뒤에 있는 이미지가 블러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더 아웃풋 같은 경우는 기존과 별로 별반 차이가 없고요. 엔바이어먼트 부분에선 새로 생긴 기능이 이제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라는 기능인데요.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는 좀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외부 건축이나 건축물 사이에 안개가 끼거나 뭐 미스트 효과 같은 효과를 줄 때 드라마틱한 연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에어리얼 퍼스펙티브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거는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이 전체적인 컴포넌트에다가 이미지를 덮어 씌웠는데요. 이 회색 계열로 이 활성화를 끄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삽입했었던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다시 뜨고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따로 재질을 만들지 않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질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시간상 렌더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완성된 이미지고요. 네,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로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씬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로 재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고 끌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쓰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V-Ray 자체는 안에서 이제 포토샵 같은 V-Ray 프레임 버퍼 기능 안에 포토샵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렌더링이 완료된 상태고요. 제가 여기서 정보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일단은 뭐 노출값이나 이 안에서도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식으로, 다음 채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컬러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컷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V-Ray가 초보 유저분들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 생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지 씬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런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기능이 카페트고요. V-Ray 4랑 V-Ray 4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잔디나 아니면 카펫의 러그 효과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원 버튼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에셋 에디터 창을 다시 여셔서 아까 설명 못 드린 지오메트리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의
for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역시 우측으로 활성화하시면은 이 for에 대한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for의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다음 엉킴 정도를 여기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렌더링을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브젝트가 좀 많아서 일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패턴별로 들어가 있는 맵의 패턴별로 이 러그 카펫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렌더링 걸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이미지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컴포넌트나 그룹된 오브젝트 한해서 상단에 보시는 이 VA4 이 버튼 한번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이 해당 오브젝트나 컴포넌트에 이 for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용하기 상당히 쉽고요. 뭐 러그나 인테리어 쪽의 러그뿐만이 아니고 조경에서 쓸 수 있는 잔디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퍼 기능인데요. V-Ray에서 for랑 새로 생긴 이제 섹션 클리퍼, 메쉬 클리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기존에도 이제 스케치업에 섹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V-Ray 렌더러에서 그 부분도 지원하지만 단순히 그냥 일자로 자를 수 있는 그런 면 절단 방법이 아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런 섹션을 구성하는 거죠. 좀 더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씬을 하나 숨겨놨어요. 네, 이런 계단 형식의 컴포넌트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클리퍼 버튼을 한번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클리퍼 아이콘이 생기면서 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씬의 절단면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노트북으로 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점점 이미지가 개선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모양대로 잘라진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리기온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시킬 수 있는 클리퍼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화려한 섹션을 디자이너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제가 원래 이미지는 네, 지금 박스 형태로 제가 자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퍼 기능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상당히 이제 퀄리티 있고 독창적인 그런 씬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능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V-Ray
디노이저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 걸었던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심하게 낀다거나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세팅에 보시면 이제 렌더 엘레멘털 부분에 데노이저라고 렌더 요소를 추가시킬 수가 있고요. 이 추가시킨 상황에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아까와 같이 상단에 데노이저라는 추가 요소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섹션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노이즈가 껴있죠. 빛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표현하기에 좀 다소 부족해서 이런 노이즈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데노이저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 있는 그런 블러 효과 같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데노이저를 실행시키게 되면 노이즈 레벨이라든지 뭐 월드 포지션, 디퓨저 필터, 그다음에 반사에 대한, 그다음에 투명도 재질에 대한 이런 필터 값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한 상황에서 데노이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재질에 대한 훼손이 거의 없고 깔끔한 이미지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3.4에 들어온 기능 중에 혁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거는 아까 V-Ray 자체라는 플랫폼 자체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V-Ray 메시라든지 그다음에 VR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V-Ray 안에서 통할 수 있는 파일들이죠. 그래서 V-Ray가 뭐 맥스나 뭐 레빗이 됐던 그다음 스케치업이 됐던 V-Ray를 사용하고만 있다면 그 프록시로 인해서 모든 소스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상당한 고퀄리티의 자동차 씬입니다. 네, 보시면 상당히 많이 깨져 있죠. V-Ray 프록시로 불러오게 되면은 일단 스케치업 프로젝트 씬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최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을 걸기 전에는 이런 깨진 모습의 프록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정도의 고퀄리티 하드 서페이스입니다. 이 램프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한 이런 이미지인데 프록시로 저장을 했고요. 이런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은데 소스에 대한 그 무게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소스를 불러오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OBJ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리 없이 불러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서 이 프록시를 이용해서 불러왔는데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진행되고요. 이 그 씬 자체에서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씬 자체가 처음에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똑같이 디테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런 타공이라든지 이런 곡선들을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볼까요? 네, 이런 부분도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록시를 사용한 소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실무에서도 아무래도 소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많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V-Ray를 사용해서 소스를 구축하고 계신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씬에 맞춰서 프록시를 불러와서 바로 렌더링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경에서 쓸 수 있는 뭐 나무들도 있어요. 이런 나무도 제가 프록시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건 건데요.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원래 있는 오브젝트에 원래
디테일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프록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지를 하나 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Ray로 작업을 한 이미지들인데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실내 내부, 저희 카오스그룹 페이스북에도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이런 실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거 다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들어가는 소스들도 프록시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경물이 많죠. 프록시를 사용해서 이건 역시 나무의 디테일을 모두 살려서 전체적인 씬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경 효과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동차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예, 이런 나무들까지 다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겁니다. 이런 거를 솔직히 오브젝트 순수 파일로 불러오게 된다면 렌더링을 거는 거는 둘째치고 불러오기조차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록시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씬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테리어 씬이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종합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인터페이스 소개이고요. 네, 카메라 무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GPU 기능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명의 컬러라든지 네,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진행형 렌더링 방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퀄리티도 프리세트 돼서 이제 하이, 미디엄, 드래프트 형식으로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피지컬 카메라고요. 익스포저 조절을 통해서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씬의 느낌을 조절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피사계 심도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데노이저 기능이죠. 네, 렌더링을 걸고요. 로우로 렌더링을 건 화면이고요. 네, 데노이저 효과로 빠르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네, 기본에 있던 섹션 플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여드렸던 클리퍼 기능이죠. 네,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씬을 구성하는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질이고요.
드레스 부분인데요. 이런 조경에서도 이제 잔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선앤스카이 시스템이라고 이제 스케치업 자체에 그 선 기능을 V-Ray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절하게 되면 저렇게 실시간으로 어두워진 이제 저녁 때와 이제 새벽의 느낌을 번갈아가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에어리얼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런 안개 효과를 주면서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V-Ray 프레임 버퍼 자체에 들어있는 렌즈 임팩트 기능이고요. 포토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V-Ray 프레임 버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VR인데요. 큐브 방식으로 렌더링을 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6곱하기1 스테레오에서 총 12개의 이미지가 뽑히게 되고요. V-Ray 수험을 통해서 이건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해서 빠른 렌더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서 가상현실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V-Ray가 이제 기본적인 렌더러가 아닌 이런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버전 같은 경우는 3.4 버전인데 앞으로 이제 나올 3.5 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직 저희 본사 쪽에서도 확실하게 내려온 그런 오더는 없는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3.5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V-Ray가 출시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약했던 GPU 렌더러 방식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맥스나 마야에 뭐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라이트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VRC는 이제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고요. 좀 더 이제 빠른 씬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마지막으로 이제 VR 스캔스라고 저희 카오스 그룹의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질을 직접 스캔해서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저희 카오스 그룹 홈페이지에 지금도 접속해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분 한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재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재질을 바탕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V-Ray 홈페이지고요. 지금은 한국어 웹페이지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영문으로 돼 있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은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좀 더 편하고 원활하게 검토가 가능하시고요. 저희 V-Ray 모든 제품은 무료로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데모 버전 같이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품과 똑같은 그런 기능으로 30일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언제든지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이트 주소인데요. 맨 위에는 저희 헬프 페이지에 관련된 사이트 주소고요. 두 번째 카오스 그룹 TV 같은 경우는 저희 카오스 그룹 제품에 대한 V-Ray에 대한 모든 튜토리얼들이 요 안에 다 들어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영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저희 네이버 공식적인 카오스 그룹 유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V-Ray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V-Ray가 3.4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좀 제가 시연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